네, 조금 전 얘기했던 대로 러시아가 끝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선포한 데 이어서 러시아군이 미사일 정밀 타격을 시전했죠. 조금 전에는 지상군이 여러 경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진입을 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뉴스픽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대선 D-13일입니다. 가정의 시작을 알리는 뉴스픽 5와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우크라이나 전면전 그리고 17만 대장동과 그분 나 아냐 마지막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자, 본격적인 대선 소식에 앞서서요. 오늘은 우크라이나로 먼저 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뉴스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군사작전을 선포했습니다. Ее цель – защита людей, которые на протяжении 8 лет подвергаются издевательствам, геноциду со стороны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네, 모스크바 현지 시각으로 아침 6시 직전 매우 이른 시간에 발표된 대국민 성명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미국 뉴욕에선 유엔 안보리의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이 없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충돌은 불가피하며 또 시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러시아의 조치에 외국이 간섭할 경우 즉각 보복하겠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Anyone who tries to intervene, to be a threat to our country, to our people, should know that Russia's response will be fast and leave you such.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 인근에서 포착이 된 위성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병력들이 도열을 해 있고요. 전투부대 병사들이 있고 또 보병 장갑차, 야포 이런 군용 장비도 수백여 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푸틴 대통령의 선언 직후에 우크라이나 동부의 항구 도시인 마리우폴 그리고 수도 키예프에서 연쇄적인 폭발음이 발생했습니다. I think it's relatively safe at the moment. Look, I've got There's another. I've got a flak jacket right here. Let me just get it on. So I've been Matthew told by our Chance is security that we need to get out. live for us in Kyiv, Ukraine. Matthew, we're going to stick with you. 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는 수도 키예프와 여러 국경 도시의 군 지휘 시설이 미사일 공격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키예프 국제공항에선 승객과 승무원들이 긴급 대피했고 민항기의 운항은 중단됐습니다. This is what we have been expecting. We have been told that once the airstrikes and missile strikes begin, that all of Ukraine is in Vladimir Putin's sight. 미리 시뮬레이션이라도 한 듯 수도와 군사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 이루어졌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공격입니다. 키예프에서는 공급 사이렌이 울렸고요. 국가 전역에 계엄령이 발동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푸틴에게 회담을 제안했지만 응답이 돌아오지 않았다면서 유럽 대륙에서 큰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Война – это большая беда, и у этой беды большая цена во всех смыслах этого слова. Люди теряют деньги, репутацию, уровень жизни, теряют свободу, но самое главное – люди теряют своих близких, теряют себя. Кто помирали, кто поуезжали, ужас один, пустой город. Было 15 тысяч, а сейчас, я не знаю, хоть 1000 осталось. 네,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옵니다. 이 러시아 지상군 이미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 마리우폴과 오데사에도 상륙했습니다. 이 마리우폴은 우크라이나의 친러 반군이 세운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도네츠크 주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자, 우크라 젤렌스키 대통령,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긴급 전화회담에 돌입했습니다. 푸틴은 치명적인 인명 손실과 고통을 초래할 계획적인 전쟁을 선택했다. 미국과 동맹국은 단결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전 세계가 러시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당장 돈줄부터 죄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 주요 은행은 물론이고 푸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억만장자 겐나디 팀첸코를 포함한 재벌 3인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자, 이에 러시아는
우리 같은 강국에겐 제재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받아쳤는데요. 이미 암호화폐를 통해서 제재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이 민감해할 만한 맞제재로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입니다. Но повторю, интересы России и безопасность наших граждан для нас безусловны. 우크라이나 현지에는 우리 교민 64명이 아직 체류하고 있습니다. 주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 대사관은 긴급 공지를 내렸는데요. 심각성이 매우 고조되고 있다. 일부 국가의 대사관 직원들도 키예프를 급히 떠났다. 만반의 준비를 해두실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전했습니다. 자,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우크라이나 사태 언급했습니다. 안보는 물론이고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죠. 하지만 서로 겨냥하는 바는 달랐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남의 나라 일이긴 한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면 경제가 죽는다. 그런데 필요하지도 않은 사드 충청도에다 설치하겠다. 강원도에 설치하겠다. 경상도에 설치하겠다. 모든 나라들이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을 확고히 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 아닙니까?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네, 두 번째 픽은 17만 명. 네, 코로나 소식입니다. 확진자 수가 1만 명에 온 나라가 충격과 걱정에 빠진 게 불과 한 달 전 일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17만 1,452명, 오늘 17만 16명으로 이틀째 1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일 확진자 수 세계 1, 2위 수준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7만을 넘어섰지만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는 훨씬 느린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는 위중증 환자도 또 사망자 수도 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델타에 비해서 치명률이 낮은 것은 맞지만요. 워낙에 확진자 수가 폭증하다 보니 그에 비례해서 위중증 사망자 수도 증가하는 겁니다. 또 스스로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하는 재택 환자 수도 6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정부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사퇴한 이재갑 교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상황 변화의 추이에 따라 언제든지 유연하게 거리두기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괜찮다고 얘기를 해서 유행을 부추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환자가 500명인데 100명 사망하면 뭐 하루에 중환자 중 20%가 사망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현장의 어려움들을 이기려면 유행 규모가 어느 정도 줄여야 되는데 그리고 웬만큼 걸릴 테면 걸려봐 라고 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네. 다른 나라가 정점을 찍고 하락세를 보인다면 우리는 그 반대입니다. 정부의 수차례 빗나간 예측과는 달리 무서운 속도로 폭증하고 있죠. 확진자 수는 1월 말에 10,000명대 중준에서 매주 2만 명, 5만 명, 그리고 9만 명, 7만 명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5주째 더블링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의료계에서는 2주 뒤 최대 30만 명, 그리고 대선 당일인 3월 9일에는 36만에서 7만 명이 나오고 적어도 3월 중순 이후에야 감소세로 전환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달 정도 유행이 늦게 시작이 되고 그 지속 기간이 조금 더 지속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적인 감염자 수는 적게는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지금의 확진자가 20만이라면 최대 60에서 한 100만까지도 하루에 감염이 될 수 있고 이 숨은 확진자에 대한 지적인데요. 방역 체계 개편에 따라서 PCR 검사 체계를 고위험군 위주로 전환하면서 실제로는 감염이 됐지만 검사를 하지 않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재택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유아 사망이 잇따릅니다. 어제 경북 예천에서는 7살 A양이 재택치료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해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기저질환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 수원에선요. 생후 4개월 된 B군이 재택치료 중 숨을 쉬지 않아서 긴급 이송됐는데 역시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영유아 확진자를 집중관리군에 포함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전문가들이 말하는 영유아들의 코로나 증상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숨을 쉬는데 어려움을 겪고요. 두 번째, 힘이 없고 밥을 잘 안 먹으려고 한답니다. 자, 세 번째, 증상이 심해지면 고열이나 경련 그리고 탈수 증상도 나타납니다. 배가 이렇게 하면 여기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배가 볼록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거꾸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호흡이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또 소변량이 줄고 입술이 파래지면 이미 심각한 상황입니다. 즉시 119 신고하셔야 하고요. 다만 생후 4개월이 안 된 아이들은 증상이 나타났다고 곧바로 약을 먼저 먹여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6개월 이상부터 이 목을 넘기기 편한 실험약을 우선 먹이고 진찰을 받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픽은 대장동입니다. 자, 여야의 대장동 공방 아무래도 대선 직전 날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의혹의 스모킹건으로도 불리는 정영학 녹취록 내용을 둘러싸고 이재명 게이트다, 윤석열 게이트다,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 때 조모 씨를, 조우영 씨를 윤석열 검사가, 주임 검사가 봐줘서 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시작 시점을 따지면 이것은 윤석열 게이트가 맞고요. 이재명 게이트의 게이트가 입구를 지킨다는 의미라고 억지를 쓰다 보니 그런 식이면 워터게이트는 살수대첩이냐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올 지경입니다. 윤석열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맹로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네, 민주당은 커피 게이트, 그러니까 검사 시절 윤 후보가 커피 한 잔을 타주면서 대출 비리를 덮어줬고 그게 대장동 개발의 종잣돈이 됐다고 윤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김만배가 윤 후보에게 청탁하지 않았다란 남욱 변호사의 진술은 왜 빼놓느냐 이렇게 맞불을 놨죠. 자, 두 후보는 유세 현장에서도 서로의 게이트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픽. 그분 나 아냐입니다. 자, 어제였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로부터 녹취록 속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현 대법관이 결국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화천대유 김만배를 직접 본 적도 없고 대장동 사건 속 그 어느 누구와도 일면식이 없다면서 이 후보에게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이다. 라는 게 지금 확인이 돼서 보도가 나고 있는데 김만배 씨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그 어느 누구와도 일면식, 일통화도 없었습니다.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공개 방송 토론에서 한 후보자가 현직 대법관을 직접 거명하면서 유례가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네, 조재현 대법관은 자신의 딸이 김 씨 가족 소유 수원 아파트에 산다는 김만배 씨 녹취록 발언과 관련해서 딸 셋 중에 둘은 결혼 후에 각각 서울과 용인 죽전에 살고 있고 남은 한 명은 자신과 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모든 자료를 제출하겠다, 수사에 협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이 해당 의혹 수사 중인데요. 현재까지 김만배 씨와 조 대법관 사이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마지막 픽,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자, 오늘 대장동 의혹 사건 8번째 재판 날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기존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녹음 파일을 전부 법정에서 재생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 공판 갱신 절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자,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만배 씨 측의 변호인은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웃으면서 노코멘트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간이 공판 갱신 절차에 따르지 않은 대표적인 재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이 있습니다. 당시에 공판 갱신에만 8개월이 넘게 소요된 바 있습니다. 네, 목요일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